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할 거 엄청 많죠? 머리 잘 안 들어오고 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아마 체력도 되게 소진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요즘 또 문제풀이 하고 있는 단계인데 문제도 잘 안 풀리시죠? 아마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빠져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제일 버티기 어려운 시기 같아요. 그래서 뭐 1차만 해야 되나? 아니면 포기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힘이 든다는 건 사실 실력이 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오르막길 이렇게 오를 때 힘이 들잖아요. 근데 다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저도 다시 힘을 내서 최신 판례, 여러분 실력이 좀 쌓였죠? 그래서 최신 판례 내용 차근차근 또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사기 강박에 관한 판례인데요. 최근 민법이 들어간 시험에 이 판례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우리 시험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1번 갑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번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사기 강박도 의사표시에서 꽤 잘 나오는 논점이죠. 먼저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사기.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해악 고지를 통해서 표의자가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강박입니다. 사기 강박은 일단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사기 강박 110조에서 똑같이 규정되고 있는 내용이죠. 110조 조문 기억나세요? 사강 취선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정리해드린 논점 세 가지를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A가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했어요. 그러면 사기의 요건, 강박의 요건을 갖추면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제3자 A라는 사람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당연히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갑이죠. 그럼 갑은 언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언제나는 그 사실을 을이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즉, 을이 A가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한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이게 2번입니다. 자, 골라보실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잠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제가 툴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잘 보시면 앞에 스타트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매매계약은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이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에요? 있는 경우죠. 만약에
제3자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해서 효의자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이때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매매 계약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효의자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조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에 효의자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A가 을과 일정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때는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림 보실까요? A가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했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을이 그 사실 A가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한 사실을 을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갑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다만 A라는 사람이 을의 대리인이냐 아니면 피용자냐에 따라서 제3자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A가 을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대리를 기준으로 하면 을이 본인이고 A가 대리인이죠. 그럼 이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규정하죠. 따라서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이때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감보 형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언제 갑이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건 을이 갑에게 사기감 한 경우가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A가 을의 피용자예요. 즉 을이 사용자, 사장이고 A가 피용자, 종업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종업원은 사장의 지시에 따른 사람인 건 맞는데 피용자가 한 법률행위 효과가 모두 직접 바로 사장에게 귀속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A가 을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A는 제3자의 사기감한 형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용자는 제3자의 사기감모 형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니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피용자가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해서 갑이 사장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이때 갑은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최근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칠판에 띄워드렸으니까 화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가볼까요?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감모 형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대방의 피용자는 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감모 형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꼭 두 사람을 잘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역시 같은 그림이죠. A가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했고 우리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 근데 갑이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우리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되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을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인 거죠. 그럼 이때 갑은 제3자 병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 그렇게 막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조문이 잘 생각나야 되죠. 사강취선이죠.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제3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병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산 거예요. 이때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의이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대신 뒤집으면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병이 악일 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죠.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아니다 된다는 겁니다. 보통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을 보통 알고 살 확률이 많아요? 모르고 살 확률이 많아요? 모르고 살 확률이 많죠.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는 겁니다. 추정은 대단한 효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추정은 일단 기본적인 효과가 추정되는 사실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제3자는 선인 것으로 추정되니까 제3자가 악이었다는 건 취소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취소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논점 3가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A가 을의 대리인이다. 면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 강박 형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피용자는 제3자의 사기 강박 형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목적물을 되팔았어요.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4. 강, 취선. 취소로서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논점 정리를 했으니까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실까요? 자, 2025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내용인데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문제죠. 직접 차근차근 시간 내서 지금 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잘 고르셨어요? 문제 어렵지 않았죠? 근데 그 박스 문제가 최근 트렌드가 보기가 3개 나온다는 걸 꼭 명심합니다. 왜냐면 이 중에 한 개라도 모르면 답을 못 고르게 해서 틀리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보기 3개짜리가 최근 트렌드가 된 거예요. 내용을 뿌옇게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느냐 이겁니다. 대리인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 강박 형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죠. 기억 X. 니은문에 갈까요?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따라서 추정받는 사항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된다. 틀렸죠? 무효 주장하는 자, 취소 주장하는 자 쪽에서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겁니다. 통조어인 표시 같으면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거고 사기 강박은 취소 주장하는 자 쪽에서 제3자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귿번에 가볼까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 성질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걸 분양계약서에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대형 백화점이 변칙 세일 행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 다 기망행위에 해당되죠.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뭘 답으로 골라야 될까요? 2번이죠. 자, 그럼 사기 강박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논점이지만 짬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해둘 사항이 분명하죠. 민법을 재밌게 합격을 빠르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파이팅!